네, 잔명까지 오늘 처음으로 문을 열어볼 코너는요. 학과부터 또 취업 지원까지 매력 넘치는 대학 소개해드리는 캠퍼스 탐방기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또 어떤 대학의 매력에 빠져들게 될지 벌써부터 궁금한데요. 항상 이 자리를 위해서 함께해 주시는 분이 계시죠? 그렇습니다. 대학 정보의 달인이시죠. 채널진의 문병수 본부장 잘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어제 첫눈 내렸는데 혹시 보셨어요? 네, 제가 회의를 하다가 봤어요. 네. 회의를 하면서 봐가지고 뭐 잠깐 휴정하고 잠깐 그 눈 오는 거를 좀 즐겼습니다. 네. 본부장님 혹시 뭐 첫눈에 관한 생생한 추억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으세요? 네, 뭐 낭만적인 추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네. 지금 기억이 나는 건 친구들이랑 첫눈의 개념을 얘기할 때 보통 2013년이니까는 올해 1월에 눈이 왔었잖아요. 네. 그게 첫눈이다. 말의 첫눈이다. 뭐 이런 이제 애들다운 그런 다툼이 좀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헷갈릴 수 있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수능이 끝나고 나면은요, 원래 이 수시 2차에 대한 관심이 낮아지는 게 굉장히 일반적인데 올해는 좀 반대라고 하죠. 관심이 높아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보통은 수능을 본 다음에 수시 2차 응시율이 낮아집니다. 왜냐하면 수능 가채점을 하게 되는데 그 가채점을 한 다음에 내가 그 수시를 포기하는 경우 성적이 좀 낮구나, 이 학교에 가기에는 좀 높구나 뭐 이래가지고 포기를 많이 하는데 올해는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 이런 선택형 수능을 치르게 됐었죠. 그래서 정시 커트라인을 예측하기 어려워지니까는 수시 2차 카드를 수험생들이 아낌없이 써서 실제로 이제 수시 응시율이 수도권 중심으로 보면은 12.4대 1 정도로 작년보다 소폭 상승한 거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경쟁률까지 높아졌다고 하니까 우리 학생들 정말 힘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어쨌든 원하는 대학에 모두가 입학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또 어떤 대학 정보를 알아볼지 좀 알려주실까요? 네, 오늘은 인성교육과 내실교육의 조화를 추구하는 서울여자대학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인성교육과 내실교육의 조화를 추구한다. 얘기만 들어도 참 멋진 학교가 아닐까 싶은데 서울여자대학교 일단 어떤 학교인지 기본적인 소개부터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서울여자대학교는 1961년에 대한예수장로회 총회에 의해서 설립된 기독교 대학입니다. 기독교 기반 대학인데 서울여대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바롬 교육을 이제 추구한다 이런 것을 들 수 있겠고 올해 개교 52주년을 맞이한 대학교입니다. 이런 이 바롬 교육이라고 하는 인성교육 기반인데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뭐 2013년도만 해도 잘 가르치는 대학 선정이 됐고 교육 역량 강화 사업 선정이 됐고 뭐 창업 보육센터 건립 지원 사업 선정이 되는 등 각종 정부 지원 사업에도 충분히 선정이 되면서 그런 인성 교육뿐만 아니라 내실 교육에도 굉장히 공을 들이는 그런 학교라고 손꼽을 수 있겠습니다. 네, 선정된 부분들이 정말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학교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학교 소개 중에 저희에게 바롬 교육이라는 말을 해주셨거든요. 이 바롬 교육은 뭔가요? 네, 바롬이라는 말은 순우리말입니다. 바르다라는 이제 뜻을 갖고 있는데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에 서울여대는 이 바롬이라는 것을 이름을 붙여가지고 특화를 시켰습니다. 바롬 교육에서는 특히 이제 인성교육 분야가 우리나라에서는 국내에서 알아주는 대학 교육 프로그램으로 이제 아주 명성이 높습니다. 교육 프로그램 이름이 그러면 이제 바롬 교육이 되는 건가요? 맞습니다. 각종 이제 그 학사 지원 프로그램의 그 글로벌 프로그램에도 바롬이라는 뜻을 바롬이라는 의미를 많이 붙이고요. 이런 바롬 교육이라는 것은 지덕술이라고 하는 그는 지혜, 덕과 기술, 지덕, 술을 갖춘 여성 지도자를 키우는 서울여대만의 이제 인성교육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바르다라는 순우리말이기도 하지만 바롬은 서울여대 초대 학장의 호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초대 학장님은 이제 경쟁이 아닌 화합을 위주로 그 교육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전통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왠지 이 교육 내용만 들어도 뭔가 학교 전체가 인성적으로 바른 학교일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기독교 학교에서 이 체포를 필수 과목으로 인정을 하는 것처럼 그렇다면 서울여대에서도 바롬 교육 자체가 이 필수 과목이 되는 건가요? 예, 예리하신데요. 맞습니다. 그래서 바롬 교육 1, 2, 3을 교양 필수로 학년에 따라서 이수를 해야 졸업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롬 교육 1은 1학년 때 이제 듣는 건데 주제가 나를 깨우는 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교육의 이제 특이한 점은 일반 교양 수업처럼 그 특정한 시간에 가가지고 수업을 받는 게 아니고 3주 동안 합숙 수업을 들어야 됩니다. 학교에 합숙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학교가 바롬 교육관과 뭐 이제 식사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제공을 하면서 학생들을 3주 동안 1학년들은 3주 동안 합숙을 시키면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공동체 생활을 이제 잘하기 위한 다양한 그런 방법들을
가르치게 되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글자로 배우는 것보다 인성교육이 기반이기 때문에 글자로 배우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직접 공동체 생활을 같이 하면서 체험하게 하는 그런 프로그램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게 이제 발음교육 1단계였고 그 다음 단계는 어떤 단계로 넘어가나요? 예, 2학년 때는 2단계입니다. 네. 발음교육 2인데요. 그때의 주제는 우리를 깨우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1학년 때는 나를 깨우는 교육. 나를 깨웠으니까 다음에 2학년 때는 우리를, 사회를 깨우는 교육인 거죠. 네. 그래서 그런 주제로 2주간 역시 또 합숙훈련을 합니다. 합숙 수업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3학년 때는 발음교육 3으로 넘어가서 세계를 깨우는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나를 깨우고 우리를 깨우고 세계를 깨우는 이런 이제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고 교육을 하는 거죠. 3학년 때는 이제 나름대로 이제 학생들이 바쁘기 때문에 합숙은 하진 않고 대신 16주간의 장기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네, 뭔가 계속 깨우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그러게요. 정말 많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이 합숙식 프로그램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강점들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그 합숙식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우리 MC분들도 어디 캠핑이나 뭐 이런 거 네. 수련을 가셨겠지만 거기서 경험할 수 있는 단체 생활의 이런저런 이제 문제들, 재미들이 있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나 그런 것들을 갔다 오면은 학생들과, 그러니까 친구들과 더 돈독하게 되죠. 그쵸. 더 친해지고, 예. 소속감도 더 느끼고. 그래서 많은 이제 사실은 외국 대학들이 레지던셜 컬리지라고 해가지고 서울 세계 유수 대학들은 기숙사 대학을 지향을 하죠. 전부 기숙사 생활을 하면서 학교 생활을 하게 합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단순히 교육뿐만 아니라 멤버십도 키우고 뭐 이런 것들이 모두 포함된 얘기. 라서 그런데요. 그러니까 단체 생활하면서 느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발음 교육을 통해서 당연히 이론 수업도 하지만 이론 수업이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체험식 경험과 그것들은 단순히 수업은 아니지만 학생들 스스로 깨우치고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겠다는 것들을 알 수 있게 하는 그런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이제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합숙 프로그램도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능한 맞습니다. 일입니까? 예, 맞습니다. 이 교육 프로그램을 특화시켜서 그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름방학 때 2박 3일 동안 수험생을 위한 이제 발음교육 캠프를 여는데 네. 이게 좀 특징은 수시 입시에서는 사실 정시 입시에서는 어떤 커트라인 성적에 따라서 딱딱 학생들을 선발을 하지만 수시 입시는 이 학교랑 비전을 공유하는 학생들을 많이 그러니까 학교가 추구하는 인재상을 이제 많이 뽑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캠프를 한번 다녀온 학생들은 사실은 그게 직접적이진 않겠지만 수시 입시에 사실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지향하는 바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면접 같은 데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에 관심 있는 수험생들은 한번 참여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요, 이런 교육 효과가 굉장히 남달라서 다른 학교에서 벤치마킹을 한다라는 얘기도 있던데요. 맞습니다. 이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일종의 판매를 하고 있는 거죠. 예. 보통은 대학교들이 갖고 있는 뭐 기술이나 기능들을 공학적인 기술 기능들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은데 서울여대는 특이하게 이제 인성교육 프로그램이 워낙 잘 돼 있기 때문에 이거를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타 대학에서 우리 학교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좀 컨설팅을 해달라 의뢰가 와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쭉 한번 살펴보고 교정할 건 교정하는 이런 이제 노하우를 전수를 해주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뭐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보자면은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들로 인해서 인성교육이 특화가 되어 있고 또 인성이 바른 학생들이 서울여대에 참 많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학교에서 취업이나 진로에 대한 고민을 또 함께 해주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서울여자대학교만의 남다른 경쟁력이 있을까요? 네, 몇 가지가 좀 오늘 꼽아보겠는데요. 네. 보통 대학교에서는 이제 신입생들을 유치하는 데 더 골몰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신입생들을 입학 이제 홍보에 더 중점을 두는데 서울여대는 특이하게 좀 재학생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중에 몇 가지 오늘 꼽아볼 텐데요. 네. 첫 번째는 재학생을 위한 전공 박람회를 들 수 있겠습니다. 취업 박람회나 뭐 채용 박람회 이런 거 많이 들어봤는데 전공 박람회는 뭐예요? 맞습니다. 전공 박람회 같은 경우에는 소위 요즘은 이제 융합 학문 시대라고 얘기를 해서 자기의 전문 원래 전공뿐만 아니라 기타 이제 다른 전문 분야를 더 알고 있으면은 취업이나 자기 진로 선택이나 더 도움이 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학교 차원에서 그러면
본전공 외에 복수전공 그리고 뭐 부전공 이런 것들을 선택할 수 있게 학교에서 박람회를 열어서 42개의 이제 학과 전공 교수들이 모두 나와서 1대1 상담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학과는 이런 것들을 가르치니까는 너희가 복수전공하기에 유리하다 이런 것들을 많이 도움을 줘서 학생들이 이제 이미 대학생입니다만은 다른 전공을 하나 더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이제 아낌없이 지원을 해주고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아무튼 융합형 인재를 선호하는 요즘 트렌드에 발맞춰서 교수님들이 박람회라는 타이틀 아래 다양한 업무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뭐 부전공이나 복수 전공은 좀 마이너스가 되거나 뭐 시간 낭비가 되는 경우들도 덜어 있는데 네. 효과적인 좀 지도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렇다면 이어서 두 번째 특징 어떤 것이 있을지 또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두 번째는 교환학생 박람회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 많은 대학들이 좋은 교육 프로그램, 이제 지원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데 실제로 재학생들이 그걸 잘 모르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어디 이제 특정한 기관에 교내 기관에 가서 그것들을 정보를 수집을 하고 이런 수고를 해야 되는데 네. 근데 그 서울여대 측에서는 그런 것들이 좀 아쉬웠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우리 학교가 보유한 프로그램들을 충분히 한번 활용해 봤으면 좋겠다. 이런 일환으로 이제 교환학생 박람회를 여는 건데 서울여대는 이제 세계가 우리 교실이다라는 모토를 갖고 있으면서 네. 이 행사를 엽니다. 그래서 영어권, 일어권, 중어권, 그리고 독어권, 와. 그리고 불어권까지 각 언어권별로 12개 부스를 이제 설치를 하고 34개 대학 정도를 교환학생을 갈 수 있는 34개 대학이 우리 학교에 있다는 것을 어필하는 거죠, 학생들한테. 그러면 네. 학생들이 그걸 쭉 둘러보면서 내 전공에 맞춰서 이런저런 학교들의 이런저런 국가들의 이제 교환학생을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꿈을 심어주는 그런 좋은 박람회입니다. 네, 근데요. 정말 지금 좋은 내용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재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이렇게 많은 학교라 놀라운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데 거기다가 학부모님들을 위한 저희 지금 제 눈을 의심했어요. 진짜요? 학부모님들을 위한 서비스도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또 무슨 이야기예요? 대학교인데. 네. 예. 그렇습니다. 그 대학교인데 보통 이제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생각할 때 뭐 남학생이든 남자든 여자든 다 걱정거리는 있으시겠지만 그렇죠. 여기 여대이기 때문에 이제 여학생들이기 때문에 훨씬 더 걱정거리가 사실 많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서울여대에서는 그 디테일하게 그런 것들을 좀 케어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학부모님들을 위한 학부모 공동체를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구체적인 프로그램으로 뭐 학부모 초청 전공 박람회를 연다거나 그리고 20살 내 딸과 함께하는 비전 여행 뭐 이런 이제 교육 프로그램을 설치를 해서 학부모님들을 학교에 초청을 해서 학교의 입장을 얘기하고 학생들과 얘기하게 하고 그리고 교수님들과 말씀을 나누게 해서 자기 자녀들의 이제 그 꿈과 비전을 성취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단계별로 하는 것들을 학교가 직접 나서서 학부모님들이랑 대화를 충분히 나누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획기적인 아이디어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로 부모님들의 반응도 굉장히 뜨거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게 경쟁률이 생길 정도로 사실 그렇게 홍도가 높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좋습니다. 정말 이 학교에 다니면은 왠지 네.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마음도 들 것 그러게요.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그 밖에 또 눈여겨볼 만한 특징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리고 또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아너스 프로그램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아너스 프로그램. 이게 어떤 거죠? 그 아너스라는 건 명예, 뭐 이런 거 영예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서울여대의 명예를 가질 수 있는 학생들을 키우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엘리트 프로그램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네. 재학생이면 누구나 수강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데 이수 조건이 대단히 까다로워서 아무나 이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 분야에서 이제 운영이 되는데 독서와 토론, 영어 프리젠테이션, 그리고 미디어 프리젠테이션 활용, 세계문화 체험과 봉사, 마지막으로 아너스 프로젝트라는 이 5가지 분야에서 모든 영역을 성공적으로 이수하면 대학이 인정하는 인재라는 인증서를 받게 되는데 이 인증서는 이제 실제 취업이나 사회에 나와서 서울여대가 공인하는 이제 인증서이기 때문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왠지 인지를 검증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네. 바로 아너스 프로그램이라는 건데요. 그런데 또 도서관을 활용한 프로그램 역시도 경쟁력이 있다고 들었어요. 맞습니다. 이게 여대라서 더 이제 디테일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한 교육 지원에도 대단히 강한데 그중 하나가 도서관 이용 교육 프로그램을 들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학생들은 이제 그 고등학교까지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라는 대로 많이 이렇게 공부를 했죠. 그래서 대학에 오면은 이제 자율성에서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이 망망대해에 빠지게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도서관 이용입니다. 도서관 활용. 몇십만 건의 이제 정보가 거기 있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어떻게 이용하는지 잘 사실은 몰라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려움을 알고 학교 측에서 도서관 이용을 하는 것들을 좀 우리가 체계적으로 가르쳐 줘야 되겠다 해서 정보 열람법, 무슨 전자정보는 어떻게 봐야 되는지 내 전공에 맞춰서 어떤 정보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지를 체계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부터 차근차근 하다 보니까는 자기가 그 체계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이런 프로그램은 특히 이제 저학생들한테, 저학년 학생들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죠. 네. 그렇군요. 뭐 다양한 프로그램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참 제가 이 학교 학생이라면은 여대긴 하지만 여대 학생이라면 여대라 가고 싶으신 거 아니에요? 도움되는 프로그램이 많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근데 이제 글로벌 시대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뭐 글로벌 시대를 준비 안 하는 대학교가 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아요. 맞습니다. 네. 특히나 이 서울여대는 1961년도에 이제 세워진 학교인데, 그 60년대부터 기독교 기반 대학으로 말씀드렸다시피 네. 사실 기독교 교육은 우리나라에서 좀 이제 그 많은 공헌을 한 게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외국인 선교사들이 오셨기 때문에 영어를 가르치게 되죠. 영어로 많은 것들을 수업을 진행을 하고 한국어를 배워서도 하셨지만은 영어로 많은 수업들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60년대부터 그런 이제 기반들이 잘 다져져서 서울여대도 그 외국어 프로그램, 영어 프로그램이 잘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웨일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스웨일은 서울 위민스 유니버시티 잉글리시 랭귀지 라이센스라고 해서 어렵네요. 어렵습니다. 이게 좀 여러 가지 자격증, 그 외국어 자격증을 받는 시스템인데요. 네. 이런 것들을 운영을 하면서 외국어 시스템을 잘 갖춰놓고 있습니다. 네, 이 스웨 프로그램 왠지 잘 돼 있는 프로그램 같은데 네. 이 프로그램의 운영 방식도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학기와 이제 방학 스웰로 나눠지는데 학기 스웰, 방학 스웰. 맞습니다. 그러니까 학기에는 그 일반적인 영어 수업이 진행이 되는데 방학 중에는 캠퍼스 내에서 40일간 역시 또 합숙을 합니다. 합숙을 하면서 24시간 동안 영어로만 말하고 듣고 쓰고 생활하면서 영어를 체득을 하게 됩니다. 학기 중에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마친 학생들은 교육 효과를 봤더니 단기 해외 연수를 다녀온 학생들보다 공식 영어 점수 상승폭이 높아서 좋은 프로그램을 하는 그런 인정을 받기도 했습니다. 네. 굉장히 집중 교육을 시키는 것 같네요. 그리고 또 그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프로그램들은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발음 국제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네. 것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서울여대에서는 이제 학생들의 자연스러운 외국인과의 소통을 위해서 매년 그 20개국 91개교랑 지금 현재 교류를 하고 있는데 이 학교에 교수와 학생들을 학교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미국, 캐나다, 러시아 등지에서 200여 명이 이제 참석을 했는데 네. 이렇게 이제 학교로 초청받아서 온 외국 교수 학생들은 서울여대 학생들과 뭐 한국의 역사, 경제, 종교, 문화에 관한 다양한 심포지엄이나 교류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외국인과 소통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일일이 다 하나씩 나열을 해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정말 좋은 프로그램들이 가득한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렇다면은 이렇게 잘 돼 있는 프로그램에서 배운 학생들 취업률은 또 얼마나 높을까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쵸. 취업률이 높은 특화된 학과들 소개를 해주실까요? 네. 네, 오늘 세 가지를 한번 꼽아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첫 번째는 멀티미디어 학과입니다. 멀티미디어 학과 76.7%의 취업률을 보였습니다. 높네요. 네, 예. 맞습니다. 멀티미디어 학과는 이제 멀티미디어를 활용해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을 배우는데요. 네. 예전에는 종이와 글이 이제 정보 전달의 거의 유일한 수단이었는데 지금은 뭐 오디오, 비디오, 그래픽, 애니메이션 뭐 다양한 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멀티미디어를 활용해서 현대인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돼서 그런 분야라서 이제 취업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네, 좋습니다. 76.7% 취업률 기록한 멀티미디어 학과 소개해 주셨고요. 또 다른 취업률이 좋은 학과 어떤 과가 있을까요? 예, 컴퓨터 학과입니다. 컴퓨터 학과. 76.2%를 기록을 했습니다. 컴퓨터는 이제 누구나 알고 있지만 컴퓨터 학과라고 하면 이제 거기서 뭘 배우는지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네. 컴퓨터 학과에서는 컴퓨터가 운영되는 전반을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 프로그램도 배우고 시스템도 배우고 해서 대규모 컴퓨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들, 기업이나 뭐 공사 다양한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그런 기관들을 취업을 하는 취업률이 높은 분야입니다.
네, 사실 여대라고 해서 왠지 네. 여대에 특화된 그런 학과들이 이 취업률 상위권에 올라와 있지 않을까 싶었는데 좀 의외의 학과들이 저는 포진을 해 있는 것 그러게요. 같은데요. 자, 마지막 학과는 또 어떨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해 주실 학과 어딘가요? 네, 여기는 그래도 좀 여대랑 매치가 되는 학과라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산업디자인학과입니다. 배치가 좀 되네요. 네. 62.5%의 취업률을 보였는데요. 산업 디자인은 보통 제품 디자인을 의미하는데 서울여대는 여기에 전시공간 디자인까지 이제 포함해서 가르칩니다. 그래서 멀티미디어과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에는 이제 디자인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가 종이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매체가 있기 때문에 네. 여기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을 가르쳐서 취업률이 높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취업률이 높은 베스트 3 학과들 알아봤습니다. 일단 서울여대는 그 자체만으로도 참 매력 있는 학교가 아닐까라는 생각 들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또 서울여자대학교를 입학하고 싶어하는 학생들에게 또 한 말씀 해주시죠. 네, 그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그 마일리지 제도를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마일리지 제도를 역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쭉 세세하게 보니까 한 80여 개나 운영을 해서 80여 개 학교 생활에서 그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그러면 마일리지 받고 그리고 어디 임원으로 활동한다, 그럼 마일리지 받고 이런 식으로 80여 개 세세하게 해서 마일리지를 주고 그걸 장학금으로 다시 돌려줍니다. 그래서 학교 생활을 보다 자기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을 잘 갖춰놓고 있고요. 서울여대가 추구하는 이제 발음 교육이라는 것은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사람들이랑 융합을 하면서 도움이 되는 인재를 키우겠다 이런 학교의 목표를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정부에서는 야 이거 특화된 사업이다 해서 학부 교육의 한 모델로도 선정이 됐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좋은 시스템을 가진 서울여대에서 실력만큼 인성까지도 좋은 그런 인재로 성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은요 캠퍼스 탐방기를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서울여자대학교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채널진의 문병수 본부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